안녕하십니까? 조직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최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 많은 기업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취준생들이 조직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비롯하고요. 기업에서 조직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HR 파트 혹은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조용한 사직이란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기업에서 생각하는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얘기들이 적극적 비몰입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성원들의 몰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그 몰입을 이끌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주인의식이라고 얘기했으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져? 실제로 회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도 이제는 단순히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하는 열정페이라던가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도록 구성원들이 그런 생각들은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직 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기업의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구성원들이 기업에 와서, 직장에 와서, 회사에 와서 일을 할 때 많은 부분 몰입을 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갤럽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업무에 전혀 몰입하지 않은 직원의 비율이 14%에서 무려 18%로 증가한 건데요. 이는 작은 요소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몰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서 성과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조직 내에 공유된 정신적인 가치라고 에드거 샤인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정의한 내용인데요. 약간 이것을 최신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면 챗GPT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 50여 년간 연구되었던 데이터들이라든가 많은 정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토대로 챗GPT는 조직 문화는 조직을 특징 짓는 공유가치, 신념,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서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서로 논의하고 일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회사에 대한 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갖고 있는 리더십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회사원들이 일하고 있는 방식들, 제도, 모든 것들이 다 조직 문화에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물리학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만물의 이치를 알려주는 게 물리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업 문화에서 조직 문화는 이런 물리학과 비슷합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조직 문화에서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조직 문화만 보면 그 회사가 어떤지, 그 회사가 앞으로 더 비전이 있는지, 그 회사가 내가 다녀도 되는 회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조직 문화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조직 문화가 어려운 점인데요. 조직 문화는 숫자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링겔만이 줄다리기 실험을 했었는데요. 줄다리기를 참가한 사람들이 첫 번째 한 명 대 한 명이었을 때는 그 한 명이 힘을 쓰는 요소가 100이었다 그러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그 한 명이 쓰는 힘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집단 속에 참여한 개인의 수가 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조직 문화를 보다 보면 처음 조직이 생기고 나서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라던가 참여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그것들이 예전만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가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바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국에서 조직 문화가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잘 아시죠? 네카라쿠 베당토라고 얘기하는 이런 회사들입니다. 최근에 직방이랑 야놀자들도 있는데요. 미국에도 비슷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가 그렇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뭘까요? 물론 스타트업이기도 했었고요. 플랫폼 회사이기도 했었고요. IT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은 그들만의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창업자들부터 거기에 있는 CEO들이 조직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구성원들이 이 조직 문화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이런 조직 문화들 때문에 그 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기업으로 또 이직하게 되고 또 거기에 있던 또 직원들이 또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조직 문화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자꾸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직 문화는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조직 문화가 나랑 잘 맞다? 그런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10명 있다 그러면 각각의 10명에 맞는 조직 문화가 각각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각 회사에서는 그 회사의 조직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조직 문화가 좋아야 구직자들이 그리고 좋은 인재들이 기업으로 온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우리의 조직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만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아마존, 구글, 예전 페이스북들에서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조직 문화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데이 원이라는 특징을 다 알 수 있는데요. 아마존에서는 구성원들의 주인의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데이 원이라는 캠페인을 걸었었습니다. 이게 아마존의 엄청난 중요한 특징 중 하나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여러 가지들 프로젝트들도 하고 제도들도 만들고 기업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유명한 프로젝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반해서 우수한 부서들은, 우수한 팀은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게 됩니다. 이처럼 조직 문화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아이덴티티가 되기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를 보는 관점이 바뀌기도 하고 확고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이제 하나의 조직 문화로 정의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회사의 브랜드 파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